안녕하십니까 본주전님. 덥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더워요, 그죠? 40도라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배드민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 그 운동을 한 2시간 땀을 쫙 흘리고 나면 네. 온몸에 있는 땀이 쫙 빠져갑니다. 지금 배드민턴 좋아하신다는 얘기 하시면 이제 음. 누구나 사람들 다 알았어. 제가 틀렸어. 여기 열혈 구독자는 그때 그분이네 이렇게 다들 맞아. 알아차렸어요. 네, 그리고 네. 출근을 하고 나를 돌아다니면 네. 아침에 그 땀이 쫙 빠졌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솔- 배드민턴 청구 한번 하시고. 솔직히 덜 덥습니다. 네. 네, 덜 운동 덥다고. 좋죠. 그 이렇게 덥더라도 아침에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네. 또 이렇게 또 활기차게 살면 또 하루가 뭐 금방 지나갑니다. 네. 오늘 또 한 분 더 계시죠?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임대아파트 쪽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준입니다. 네. 근데 임대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게 우리 그 일반 시민들한테 임대아파트 정보도 제공하고 네. 또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들어가시는 입주민들한테 네. 저렴한 금융상품, 네. 대출상품 또 이제 고객마다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 보증금이 다르고 또 개인의 신용 상태가 다르고 자기 갖고 있는 돈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형 대출을 또 중개하시는 분입니다. 네. 중개도 하고 입주, 대출,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예. 이제 네이밍, CI 그렇죠. 요새는 이런 이제 것까지. 그 정부가 뭐 우리나라 뭐 기존 LH공사하고 SS공사가 수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 종류가 뭐 영구 임대 아파트부터 국민 임대, 그다음에 공공 임대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보면 그동안은 정부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급급했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 정부 주도의 경제를 이끌었지만 건설 주택 분야만큼은 민간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OECD에서도 임대 총 주택 비율 중에 임대 비율을 한 15% 정도로 유지해야 네. 국민들이 어떤 부동산의 어떤 갭에 의해서 네. 피해를 못 보고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네. OECD는 총 주택 비율에서 15% 정도는 임대를 좀 비율을 맞춰라 하고 네. 이제 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임대가 굉장히 축소됐고 민간 위주로 보금자리며 모든 이런 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지 임대는 확장이 안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와서는 앞으로 향후 5년간 네. 그 85만 가구 정도 임대를 해서 네. 2022년도에는 그 200만 가구를 유지하겠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임대를 공급만 했지 임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나 네. 환경 개선은 되게 소홀했기 때문에 네. 우리 저기 이제 분께서는 그 임대 아파트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네. 특히 네이밍 네. 이름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카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그 휴거 그래가지고 음. 그런 네이밍을 악의적인 네이밍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LH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못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시혜적으로 봐서 그래요. 기회적으로. 그러니까 해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교통이나 생활이나 교육이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소셜 믹스에 대한 개념, 사이를 섞여서 산다라는 거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으로만 봐서 이 집을 그냥 건축물로만 보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까지는 그건 왜 내 영역이지?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뀔 겁니다. 이런 하면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방치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이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네이밍을 입주할 사람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입주할 곳을 아파트를 네이밍을 이제 접수를 받는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LH라고 안 짓고 네. 그 이제 입주민들이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네. 그 건축 단계부터 아예 처음부터 일을 바꿔주겠다. 접수를 받는 네. 단계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한다. 근데 그런 생각을 왜 진작에 하지 못했을까? 문제가 그게 일하는 방식인 거죠. 네? 그게 이제
꼭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임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하고의 갈등도 심하고 또 애들이 중학교 가면 부모가 막 어렵더라도 임대를 떠나서 다른 주거지역으로 옮기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네. 그럴까요? 그러면 그거를 왜 그냥 그렇게 가는지 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얘기를 시작을 예. 하시죠. 그래서 이래서 네. 오늘은 이제 임대의 그 종류 중에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고자 네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뒤에서 전화 벨소리가 많이 크게 나가지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 사무실로 오시죠. 그러시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시작을 하시죠. 요거는 이제 2013년도에 네. 그 서울 그 SH공사에서 네. 제 25차 장기 전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었어요. 네. 여기 위치는 그때 2013년도에는 정말 빅 히트를 친 곳입니다. 그러면 어디죠? 여기가 그 세곡동하고 내곡동입니다. 세곡동, 내곡동. 예, 웬만한 사람들은 강남 서초에 있는 강남에 있는 세곡동, 서초에 있는 내곡동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제목에서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본론 언제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세곡동, 내곡동 이 말에 많이들 오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 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것은 그 서울시가 공급하는 그 20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는 주택이에요. 네. 그러면 2013년도에 분양 이후에 5년이 지난 오늘 2018년도에 과연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 보고 또 그렇게 물론 크다큰 혜택이죠. 혜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장기 전세는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나 싼 거예요? 이게 그 당시부터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치는 뭐 세곡동, 내곡동은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요거는 평수도 여기는 되게 큰 걸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33평형하고 그다음에 25평형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곡동, 내곡동 그 보면 세곡동이 25평형이 2억 2,400. 그다음에 세곡동에서 그 내곡동이 2억 4천. 32평형이 2억 7천, 2억 8천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2억 9천이요. 2억 그렇죠. 9,300.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세랑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 아파트 그 지역이 3억 3천이었어요. 여기 밑에 보면 표가 나오죠. 잘 나오죠. 이렇습니다. 멋지게 나와야지. 시세의 66%네요. 네. 그러니까는 4억 7천짜리인데 주변이. 그렇죠. 그런데 3억 장기 천. 전세는 3억 천. 이 공급 자체를 주변보다 80% 이하로 공급하겠다. 80% 이하인데 보니까 60%, 30%짜리까지 있네요. 이제 17년 기준이고 이거. 17년. 네. 17년 잡니다. 이거 봐야 돼. 네. 요게 요겁니다. 네. 3억 5천. 3억 5천. 네. 3억 5천 되면 여기 한 77%니까 딱 77%. 그러니까 그때는 77%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장기 전세는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연간 상승률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5% 이상 안 올리죠. 안 올리는데 그 세곡동, 내곡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는 상대적 전세 가격이 오르고 여기는 세곡동, 내곡동은 안 올랐으니. 그 세곡동, 내곡동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이 안 올랐으니. 임대주택 안 오르는 거지. 그렇죠. 임대주택 장기 전세가 안 올랐으니 그 격차가 더 커지는 더 커진 거죠. 거기에 이제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그거. 시작은 77% 정도. 왜냐면 이게 장기 전세는 20년간 80% 이하, 그러니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을 하겠다. 네. 라고 이제 목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럼 주변에 80% 이상은 하지 않았죠. 제가 첫점은. 처음엔 77%로 시작을 하는데 하였는데 지금은 5년이 이제, 지난 예, 지금 보니 요거는 이제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네, 자료를 조사한 겁니다. 보면 네. 이렇습니다. 어머나 네. 이게 66%까지 네. 32%까지 떨어지네. 네, 66, 65, 32. 이 같은 경우 32. 32는 왜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강남 세고 리엠파크는 1억 3,785 이러면 강남에 1억 3천으로 25평에 전세를 산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 못하고 있는 얘기죠. 못하죠. 예. 못하죠. 못하죠. 그 당시에 로또였다고. 로또 네. 경쟁률 네네네네. 어마어마한 경쟁률. 예. 근데 이제 SH공사에서도 이걸 한테 질 때마다 1억씩 손해를 봤다. 이렇게 손해 봤다.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하는 그 서민들이 여기는 특이하게 그 아파트에서 이게 뭐 이게 임대다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아주 잘 짓고 이름도 LH를 안 받고 네. 그러니까 무슨 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임대 아파트라 하고 되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거 공동체를 네. 건설한다. 지역 공동체 예, 맞습니다. 또 LH의 재무 상태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봤더니 뭐 아주 그렇게 자산 상태나 뭐 기타들이 뭐 그렇게 위기다라고 예, 하는 걸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된 걸 우리가 한번 월세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네. 6년이 지난 네. 현재 전세 장기 전세와 일반 전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비교하니까 원인은 첫째 급상승. 아파트 극상수입니다. 그럼 여기 가는 느낌은 네. 정말 우리 특히 강남 지역에 네. 아파트가 상승을 정말 많이 했다. 5년간 지금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중심으로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네. 각종 정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는 안 먹히고 있어요. 네. 정말 이게 심각하게 부동산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병폐가 네. 점점 드러나고 있고 네. 그 절실한 예가 들어주는 게 이런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세가 동결되고 나니 네. 아파트가 일반 이제 장기 전세가 동결되고 일반 아파트 오르고 일반 아파트에 전세가 올랐으니 네. 격차가 당초 격차 이렇게 많이 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66% 처음엔 80% 77% 수준으로 시작해서 예. 지금은 66%. 6% 전세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보증금 3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상시 같은 경우 보증금 3억 7천에 보통 대출 한도를 네. 90% 해줍니다. 90%. 예. 보증금 대출을? 예, 90% 해주고 이제 이자를 3,800 정도로 하면 네. 월 106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보증금 3,750만 원에 월 106만 월세 106만 원, 월 106만 원으로 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강남에서. 네. 근데 현재 이 강남에 요 30평형대 월세를 보면요. 3천에 3억에 90만 원입니다. 네. 이 3,750만 원에 대출을 받고 하더라도 네. 3,750만 원에 106만 원이면 네. 이 장기 전세에 입주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전세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3억에 90. 3억에 90 정도. 3억에 100. 예. 이거는 한 10배 차이 나죠? 10배 차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청약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많군요. 꼭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뭐 저희 직장인들이나 사회 초년생한테 항상 권유하는 게 쳐들고 타면 무조건 청약저축 가입해라. 왜냐면 기회라는 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죠. 자격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이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오래 본 사람한테 네.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60회 넣은 사람보다 100회 넣은 사람한테 우선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그 사회 초년생들은 네. 첫 월급 타면 무조건 청약저축에서 매달 저축을 해나가는 게 이런 또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서기가 예. 이 성실한 줄서기는 뭐 얼마든지 해야죠. 뭐 매달 뭐 음. 많이 늘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10만 원. 5만 원이라도 10만 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경쟁률 아무리 높아봐야 경쟁률 높으면 여러 번 넣으면 돼. 맞습니다. 떨어지면 맞습니다. 떨어지면 또 정부에서는 계속 좋은 데다가 앞으로 신혼 그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좋은 지역에다가 계속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 그래서 정부를 믿고 네. 뭐 저는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게 네. 임대주택 확대 공급 확대입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원망은 하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근데 결국은 그게 문제죠. 정부 정책에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아는 사람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모르면 이용을 못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그런 정보를 얘기해 준 사람도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그 약간 좀 어렵게 사신 분들이나 기타 등등 분들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완전히 퍼먹여서 이빨까지 갖다 주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넘치고 넘치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많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좋은 공급 지역에 만약에 뭐 500세대, 1000세대 뜨면 실질 이게 조회수 LH공사, 조회 보는 사람은 한 2만 명, 3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면은 뭐 어떤 거냐면 위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실제로 자격 있는 사람들이 그만 막 손가락질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또 해서 감시를 하고 네. 자기도 하고 막 EJ도 하고 내가 그렇죠, 진짜인데 그렇죠, 저거 그렇죠. 가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그러면 가짜가 판을 치나요? 그러니까 꼭 가짜 감시 못했다고들 뭐라고만 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알고 참여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사회 초등생이나 이제 젊은 학생 때나 이렇게 우리 금융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금융교육을 한다 해서 학교 과정에서 네. 대학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 사회에 들어와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 생애별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네. 뭘 하라고 네. 구체적으로 알려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교 교육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학원장 출신 아닙니까? 정말 답답한 건 뭐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거 가르치기 전에 그렇지. 노동계약서 쓰는 방법, 그럼. 그리고 청약 듣는 방법, 저축하는 방법. 뭘 우선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대부분 뭐 생애 라이프 사이클별 재테크 하면 이 다 보험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요런 청약저축 가입해서 어떻게 임대주택 마련하고 그다음 자기 아파트 어떻게 뭐 구입을 하든 어떤 그런 방법을 사는 그런 이런 개인별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금융 교육도 그렇죠. 사람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세 방법, 예. 절세 방법, 영수증을 왜 모아야 되는가 알면서도 안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청약 저축을 한 100회 넣어가지고 신당동에 아파트 하나 당첨이 됐죠. 그때 이제 분양가가 1억 600.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죠. 1억 600인데 그걸로 4억에 팔아먹었습니다. 야, 골드존 돈 없을 때 얘기다. 직장생활 할 때 나는 이게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청약저축을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에 밝으면 그렇죠. 이제에 밝으면 대한민국은 네. 충분히 젊은 사람이 돈 없이 시작해도 그럼요. 돈 없이 시작해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니,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아니 대학생 때도 청약저축을 넣어서 한 대학교 4년간 넣으면 횟수가 벌써 얼마큼 됩니까? 이거 우리 네. 골드존님이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왜 다들 이렇게 이제 박지 않을까? 내지 정부 정책에도 박지 않고. 그럼요. 그러면서 눈 뜨는 놈들만 계속 눈 떠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눈 감은 사람들은 끝까지 눈 감으면서 그냥 죽어라 그냥 맞습니다. 노동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최소한 경제신문 하나 보고 그리고 절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러면 정부가 하는 어떤 청약 저축을 권장하면 청약저축 가입을 하고 임대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면 내가 그 청약저축을 가지고 또 분양도 한번 해보고 또 그런 청약 예금을 통해서
아파트도 당선돼보고 네. 이런 정부 정책을 이해하면서 네. 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 정치 방송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음. 아니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이 생애 라이프별로 이제에 밝으면 장난질 치는 놈들한테 소리를 지르게 돼 있거든요. 이 새끼들이 장난질 치고 있네 라는 거를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에 박지 않으니까 당하면서 하는 거야. 자기가 뭘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정부 정책은 뭘 나오는지도 모르고 맨날 불명인데 그 불만이 세상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하는데 제가 역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세상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아. 맞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모르면서 누가 이제 좋은 세상 만들어준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부자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절세하고 뭐하고 뭐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집 하나 반듯한 집에서 제대로 된 라이프를 하면서 적당한 소득의 삶을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런 특혜를 줬느냐. 이게 무슨 특혜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때 당선 기준은 최악제초 한 230회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200회를 넘는다는 거는 거의 몇 년을 넘은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20년, 230회니까 15년. 최소한 18년 이상은 된 거지. 그쵸, 18년 재산기. 그 18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취약저축을 넣은 사람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누가 이게 그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한테 이런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 느리지만 느리면은 그 지금 더 이제 15% 확단되면 그럼 네. 5년만 버도 되고 뭐 이게 낮아지겠지만 그렇죠. 낮아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일단은 준비한 사람이 이거는 맞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예. 준비한 사람이 잡은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SH공사에서는 이 장기 전세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연간 일정한 양을 계속 공급하길 바래요. 네. 왜냐면은 진짜 이 20년간 그 이런 집에서 살면서 이사 안 해도 되고 네. 또 자기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말 절호의 방법인데 네.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점점 이 양이 네. 공급량이 좀 줄어들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방향은 네. 행복주택으로 또 방향을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지금 우리가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SH공사잖아요. 그렇죠.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지방공사들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방자치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다르고. 내가 어느 특정 단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방단체라고 하지 무슨 서킷 만든다고 이 몇 조를 때려 박는다거나 뭘 만들어요? 서킷 뭐 F1 서킷 어. 뭐 이런 걸 한다고 뭐 돈을 꼬라 박는다거나 너무 뭐 전시행정 같아요, 그죠? 운하를 파겠다고 뭘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뭐 무슨 뱃길 만든다고 하거나 뭐 오페라 하우스 만든다고 뭘 하거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 어떤 우선순위로 이제 써라 돈을 라고 써라. 얘기를 해도 예.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을 뭐에 우선순위를 쓰냐에 따라서만 얘기를 해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경기장 있는데 또 경기장을 지어. 맞습니다. 뭐 아시안 게임 한다고 인천 얘기하는 거죠. 음. 경기장 5천억을 때려박아서 쓰지도 않는 거. 원래 종합 경기장 있으면 그거 재활용해서 쓰고 5천억 남은 거로 경기장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갈 공구리를 땅 공구리를 치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사하면서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국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가에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네. 그 책임을 다하는 기본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시민도 국가한테 욕을 하고 국가도 시민들한테 이게 모두 이게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이 한 사람, 많이 뭐 한 사람 해서 이 기준들을 계속
하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하면 답이 없죠. 사실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네. 이 집 문제만 국정을 국가가 공급해주는 대로 집 문제만 해결된다면 결혼에 대한 부담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뭐 원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결혼하지. 저는 일단 네, 이거 네. 보신 분들이 저도 이제 임대아파트 쪽에 이제 일을 하니까 아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LH공사 들어가서 모집 공고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이나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네. 창직을 넣으면서 내가 몇 번 넣으면 어디쯤 당첨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꿈을 키워가면서 계속 자기도 공부를 하고 취약 저축을 넣고 또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꾸준히 체험도 직접 해보고 그렇죠. 그런 노력이 발품이나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거를 뭐 이런 복부인들이 하는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절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LH공사 주택공사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다 이렇게 업무 보다가 정보 듣고 1층 가서 써내는 거지. 그렇지.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정보를 듣고 맞아요. 자기들도 그냥 일반 직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써내 아싸 하면 로또도 하고 돈 벌고. 맞아. 정보가 돈이죠. 근데 그 정보가 돈인데 요즘 같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귀를 닫고 살면서 정보 탐만 하더라. 그래서 답답한 거죠. 욕을 해서 늘려나가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하실 얘기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막판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납니까? 화가 나죠. 왜냐면 뭔가 좀 답답하죠 요새. 아니 뭐가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 재일 씨는 그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새 이렇게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뭐가 이게 뭐 시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에 분노해야 되는지를 응. 몰라. 헷갈려 이제는. 왜 이재명한테 분노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뭐 잘못했으면 잡아 놓든 말든 검찰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런 걸 검색해 이런 걸. 그렇지 이런 거에 분들해서 요구하라는 얘기죠. 국가에다가 아니 임대아파트 더 많이 지어서 정말 우리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정말 부담 없이 나 결혼 좀 하게 해달라. 니네가 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연간 수조를 때려박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뭐 애나라고 돈만 퍼주지 말고 집 문제만큼이나 다 해결해주면.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LH 공사의 재정 상태가 어떠네. 네, 지방 공사들의 재정 상태가 그러면 또 거기가는 또 공급 위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 위축이 돼요. 막 이렇게 해서 뭐 부채율이 350%가 넘어갔네. 뭐냐. 그리고 뭐 경영성과 뭐 점수 나쁘면 또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급여가 성과급이 줄어드니까 또 임대 아파트를 덜 짓게 되고 악순환만 되는 거예요. 정말 분노를 할 거는 그런 정치적 이념도 매번 중요하겠지만 또 살아가는 현실 또한 중요하는 거니까 이런데도 왜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더 관심을 가지면 진작부터 이미지도 개선했을 거고 공급도 다양하게 했을 거고 또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주거할 수 있는 그 교통이 편리한 곳에 또는 지역적으로 좋은 곳에 더 많은 임대아파트가 공급되었으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분노하고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 질러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본금이 문제다. 뭐 LH공사 자본금이 문제다. 뭐 그러면 지금 자산이 180조인가 그렇고 퍼주고 막 나오던데 아니 시대적 과업이라고 이제 정하면 국가가 정했어요. 국가가 정하면 국가가 다시 이제 자본 참이 뭐 10조 정도 더 자본을 넣을 수도 넣으면 있는 거고. 되는 거죠. 그럼요. 뭐 그거를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될 게 뭐 있어. 대기업 IMF 때 대기업 죽어나간다고 했을 때는 몇백조 들여서 아니 사람들이 이명박이가 자원 외교한다 그래가지고 그 16조인가 어딘가 모르게서 날라버렸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거였습니까 그게. 4대강에 또 꼬라박고 뭐 자원 외교 꼬라박고 하면 좀 그거 그냥 LH공사 자본금으로 납입해봐. 그러면 얼마나 9만 원씩 아파트 짓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에서는 그런 엄한 짓도 하는 나라에서 그렇지. 이런 걸 할 때는 꼼꼼들해. 뭐 LH의 자본금, SH의 지방공사의 부채 비율, 정부 부채 비율이 어떤데 이런 거를 하고 앉아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솔직히 LH나 SH공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이건 이들을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장기간 그 공급 확대가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최소한 적극적만큼은 안 하고 그렇죠.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줄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전 맞아요. 그렇게 그게 답이라고 봐요. 예. 또 승질난다. 정말 다운하시고. 이거를 둘러싼 날도 더운데. 이거를 둘러싼 담론들이 얼마나 꾸진지를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답을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네. 문제를 던져주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던져줘야 돼요. 문제를 던져주고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LHSS 공사 그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건축을 할 때는 좀 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정말 거기 내가 편하게 입주할 수 있고 또 들어가서 이 주변에서 시선이 쪽팔리지 않게 네. 그런 이미지 개선하고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를 지었더라도 좋게 지었죠 진짜. 네. 정말 그 누구도 사회 돈 있는 사람도 또 누구든지 나도 임대 아파트 한번 들어가고 싶어 라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나은 그 환경을 어떤 사회 초년생들한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이런 거를 원한다고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도둑놈 신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들이 한 도둑질 4대강 같은 거는 눈을 감고 어디다 대고 도둑놈 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 전세에도 아마 그런 비난의 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몇 사람한테만 혜택이 갔다. 특혜다 이런 식으로 특혜다라고 얘기하는데 했는데 나는 이렇게 240회 청약저축 넣고 250회 청약저축 넣어서 당선된 이만한 사람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1대1 경쟁도 아니고 그래서 경쟁도 수백 대 1이죠. 이거는 그냥 정당한 줄서기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한테 이 정도 요구할 수 있다. 젊은이들 사회 초년생들이요 청약저축을 합시다. 뭐 그런 거죠.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